진보 정권과 가격은 인플레이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는 이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재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역으로 하면은 재물의 가치가 이제 굉장히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우리가 약간 좀 극단적인 케이스지만은 인플레이션하고 부동산의 해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게 이 초인플레이션 상황이에요. 특히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타난 다음에 특히 1923년에 초인플레이션을 겪어요. 그때 초인플레이션이란 건 뭐냐면은 재화의 가치가 거의 1조분의 1로 떨어져요. 1조분의 1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재화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은행에 투자했던 사람들, 은행 예금에 투자했던 사람은 돈이 완전히 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분의 1이니까 본인이 1조를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게 1원이 돼버린 거예요. 가치 자체가. 마찬가지로 채권을 샀던 사람들도 망해요. 독일 국고채 샀던 사람들도 다 망해요. 사실은 이거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약간 좀 전략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배상금, 1차 대전 이후에 그 프랑스나 영국에 내야 되던 배상금이 워낙에 크니까 그 배상금이 크다고 했을 때 그 배상금을 이제 덜 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돈의 가치를 확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게 경제 상황에서는 예금에 투자하는 사람들하고 채권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거의 바보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떤 경우가 좋아졌냐면 주식은 괜찮았고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너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게 10억짜리 우리가 부동산을 산다고 했을 때 한 30% 정도 다운페이를 해요. 그럼 3억을 투자라는 거고 7억 정도를 은행에서 빌려요. 그러면 1조 정도의 가치가 1원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7억이라는 게 거의 빵원에 가깝게 돼요. 거의 1원이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선택은 뭐냐면 그냥 돈을 갚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10억짜리 어떤 건물이라는 게 그 본질 가치는 여전히 유효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전에 10억짜리 주택을 3억에 구입한 거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에서 산 효과가 발생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월세 폭등이에요. 왜냐면은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질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월세는 어떻게든 올려요. 따라서 소득이 그 월세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인컴 게인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질 가치가 유지되는 현상은 가장 계속 존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부동산을 했던 사람들의 가장 위너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사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게 다 월세 폭등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대만 비즈니스 투데이라는 잡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경제 잡지인데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월세 폭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나라도 대처하느냐는 거고, 타이페이도 이미 한 50% 정도 올랐어요. 그 2020년 이후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월세 폭등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여전히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됩니다.